안녕하십니까. 날이 더운 건 아직도 가을이 곧 다가올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 더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열매 맺은 각종 식물들이 식물을 잘 키워낼 수 있겠죠. 이건 제 전공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고 계속 촬영을 해왔지만 여러분들이 자꾸 궁금해지시는 건 늘어나고 제가 자꾸 말해야 할 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일해야 할 거는 더 많아지고 참 힘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격려의 글들 또는 격려의 전화 또 직접 오셔서 격려해 주시는 그런 것들이 저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내가 낚시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깊은 수심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 그래서 저희 조수지에서 3.2칸대로 가장 깊은 수심에 있는 지역이 이곳입니다. 왜 수심이 깊은 곳을 선택을 했느냐 하면 수심이 깊은 곳에선 2단 입수가 이루어질 것인지 과연 가능한가? 제가 현재 앉은 수심은 조금 전에 측정을 해보니까 약 3m 80 정도가 나옵니다. 상당히 깊은 수심입니다. 하절기에 3m 80에서 낚시한다는 게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3m 80에서 과연 2단 입수는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인지 3.2칸대에 남은 거리가 1m 90 정도밖에 안 남는데 1m 90 정도 남는 뒷줄이 과연 2단 입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결과를 내보면 알겠죠. 이렇게 깊은 수심에서는 그동안 낚시를 안 해봤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동안 제가 사용하던 낚싯대가 주로 2.7칸대, 2.8칸대, 2.5칸대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3.2칸대를 쓰는 게 조금 낯이 섭니다. 낚시 정말 못한다라고 핀잔 주지 마십시오. 오늘은 2단 입수와 그리고 333 기법으로 고기를 보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이론으로 미끼 흡입 각도와 그 다음에 찌오름의 각도 등등 다양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끼를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이 고기를 더 빨리 만날 수 있는지, 그리고 멋진 입질을 유도할 수 있는지, 그래서 캐스팅을 할 때, 낚싯대를 던질 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던지시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것을 복잡하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참고하시면 여러분들이 거기서 많은 응용의 낚시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쓰는 것은 국내에서 단단한 낚싯대 만들기로 괜찮은 회사 아피스 제품입니다. 오늘 사용하는 찌는 제가 만들고 있는 스페이스 72cm짜리 찌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유선형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런 식으로 위에는 유선형, 밑에는 막대형 두 개의 형태를 혼합시킨 형태로 찌를 만들었습니다. 모노 3호를 사용을 했고 하절기고 3.2칸대이기 때문에 봉추 대자를 사용해서 바늘은 6호를 사용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채비입니다. 자, 일단 채비가 물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단은 던져서 물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찌가 적응하는 동안 보통 우리들이 낚시 현장에 도착했을 때 낚싯대부터 먼저 설치를 하고 수심 등등을 찍어 봅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던져야겠다라는 수심을 설정하고 그 방향으로 낚싯대 설정을 합니다. 이제 밥을 합니다. 우선 부풀이에서 만들고 있는 어분 글루텐, 이것을 사용하는 이유는 써보시면 상당히 미끼의 잡음감과 고기에 대한 집어력이 강한 그런 미끼입니다. 어분 글루텐, 새우가 주성분입니다. 글루텐도 들어있고요. 각종 여러 가지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개의 뉴 에이스라고, 오늘은 두 가지를 조합하고 상당히 반응이 좋고 물고기들이 먹기에 좋은 것이 조합비가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하나 넣고, 저는 바가지를 넓적한 바가지를 쓰지 않고 이렇게 오목한 바가지를 씁니다. 그 이유는 흔들면 잘 개집니다. 넓적한 바가지보다 훨씬 잘 개집니다. 물을 3개를 넣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흔들어 줍니다. 약 3분 정도 경과가 되면 여기에 있는 어분들이 물을 먹게 됩니다. 이 어분은 크릴새우 계열입니다. 이 어분은 청어 어분입니다. 두 개의 독특한 맛의 성분을 조합을 시켰고 그 외에 글루텐과 감자 후레이크 대립, 그다음에
뭐 기타 등등이 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다시 이곳에 부첨제로 5감 척을 넣습니다. 하나를 넣고 갈코리 상태로 만들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누르지 않습니다. 밥을 자꾸 풀어줍니다. 살살살살 기포를 넣어줍니다. 밥에다. 감자 브레이크가 부르면서 점점 입자가 커지면서 이 입도 사이에 들어갑니다. 이 감자는 두 가지 효능을 위해서 넣습니다. 하나는 잘 풀어지는 것, 그것을 유도를 하고 점도를 적당히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섞어주면 점성과 점성 사이에 감자가 박혀서 적당히 점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합니다. 감자는 물을 많이 먹습니다. 여기서 과습이 됐을 때 조절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물성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크게 권합니다. 아주 부드러운 떡밥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낚시를 들어가기 전에 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깊은 수심에서의 낚시는 가장 주의하실 건 2단 입점 맞추는 게 조금 까다롭습니다. 2단 입수의 총 길이는 같은데 마지막에 2단 입수 되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집니다. 이유는 총 수심에 대비 찌를 빼고 나서 다 들어가면 수심에 남는 뒷줄의 길이가 얼마 안 됩니다. 뒷줄의 거리가 얼마 안 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작용하는 힘은 1m 정도밖에 작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 처지는 힘이라는 건 아주 약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자칫 잘못하면은 수심에 잘못 맞춰서 찌가 떠버리는, 바늘이 떠버리는, 원수심보다 올라오는 개념이죠. 올라와 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이 바늘 길이를 5에서 6cm 정도로 했는데 이게 떠버립니다. 이걸 눌러줘야 했는데 누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눌러야 했는데 들어가서 다시 눌러줘야 했는데 뒤에 줄이 쳐지는 힘이 약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어제도 잘 맞았고 잘했어 라고 생각하시지만 같은 자리가 아닌 이상 수심이 다 다르니까 자칫 2단 입수를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잘 안 될 때는 무거운 게 낫습니다. 그래서 실수심을 정확하게 찍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기존에 달려있던 추보다 조금 더 납을 이 밑에 하단에 편납을 이렇게 감습니다. 1mm 정도만 감아주시면 됩니다. 그 무게로 충분히 되니까요. 이렇게 감아주신 다음에 던지시면 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것보다 가벼울 수 있기 때문에 더 감았습니다. 감아봤더니 어떤 현상이 나오나 보겠습니다. 수심도 찍었습니다. 한마디에. 수심이 워낙 깊기 때문에 찌가 아주 천천히 들어갑니다. 그냥 쓰지도 않고 들어갔습니다. 지금 저기. 수심 정확하게 찍었거든요. 쓰지 않고 들어갔기 때문에 2단 입수는 아니고 섰습니다. 수심이 딱 맞았다 라고 이제 확정을 지으시고 멈춘 고무를, 수심 멈춘 고무를 고정시키십시오. 딱 정확한 위치에 두 개를 고정을 시킵니다. 이제부터 2단 입수를 유도하시면 됩니다. 자, 아까 붙였던 추를 살짝 잘라 보겠습니다. 여기서 2단 입수가 발생하는 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2단 입수가 발생되는 시점이 그냥 섰다가 들어가는 게 시점입니다. 수심은 제대로 찍었고 아까 수심 맞춘 데 다시 던져 보겠습니다. 이런 경사지형에서는 약간의 수심 차이가 있습니다. 약간씩 수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줄여서 조금씩 줄여서, 수심은 큰 차이가 나지 않으면 그대로 조금 살짝 섰다 들어갔습니다. 섰습니다. 지금 들어갑니다. 그 반마디 잘랐는데 들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들어간 속도가 짧게 들어갔습니다. 짧게 들어갔다는 얘기는 무겁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달아줬던 편추를 이번엔 다 제거해 보겠습니다. 자, 깊은 수심에서는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지금은 2단 입수가 안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점검을 했을 때 2단 입수가 생겼기 때문에 다 제거해도 될 겁니다. 조금 약하거나
섰다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몇 번 던져 보셔야 됩니다. 역시 깊은 수심이라서 찌들어가는 속도는 아주 천천히 들어갑니다. 섰다가 그냥 들어갔습니다. 아까하고는 수심이 또 달라졌죠. 세 번째는 어떤가 한번 보죠. 섰다가 이번엔 안정적으로 들어가네요. 이 찌는 물에 들어간 지 벌써 10분 이상 지났고 어느 정도 적응은 했다고 보여진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던져보고 2단 입수를 결정할 건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섰습니다. 조금 2단 입수 들어가는 속도가 조금 빨랐고 짧게 들어갔습니다. 자, 일단은 됐다라고 확정을 하고 그래도 의심쩍을 때는 이제 방법을 또 가볍지 않을까 하고 걱정되시는 분은 밑에 고무를 갖다 붙이고 위에 고무를 2, 3cm 정도로 올려줍니다. 자,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이제 이거는 수심을 더 높게 맞췄다고 보시면 돼요. 최소한 가볍다면은 2, 3cm가 극복을 시켜줄 겁니다. 찌를 3cm만큼 더 내놓은 만큼 솥대의 최적이 곧 중력이 되기 때문에 무게가 됩니다. 최적이 곧 중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분명히 눌러줄 겁니다. 녹색 마디 들어가고 있고요. 아까보다 조금 더 들어갔어요. 올려놓은 게 3cm를 올렸는데 지금 3cm는 안 되고 2cm 정도 나왔습니다. 그럼 1cm 정도 떴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들어가질 않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거저거를 다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찌를 더 3cm를 내놨을 때 약 대략 1마디 반을 내놓은 거죠. 3cm만. 섰죠. 노란 마디 들어가죠. 자, 그 사이 중간 까만 마디 들어가고 더 이상은 못 들어가네요. 노란 마디 끝에 까만 마디도 살짝 마지막으로 들어가네요. 이 찌는 거의 맞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상황을 보고 하겠습니다. 아까 수심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위에 수심 고무를 밑으로 놓아 주십시오. 이거는 낚시하다가도 낚시가 이상하다 생각하시면은 꼭 3cm 정도 올렸다가 찌가 얼마나 나오나를 꼭 보시면 돼요. 근데 그 3cm를 올렸던 찌가 들어가면은 원 상태 가까이 들어가면 그건 가벼운 겁니다. 근데 이거 지금은 3cm 올린 만큼 그대로입니다. 밥은 처음에 은행알 만하게 두 덩어리를 333 기법으로 운영합니다. 3개, 2개를 달고 3번 표층에서 풀어지게 밥만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자, 들어가서 위에서부터 풀어지면서 들어갈 겁니다. 자, 두 번째 유인밥 들어갔습니다. 수심이 3.8m 이상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습니다. 밥을 잘 유인을 해야 됩니다. 자, 1분 정도 경과했기 때문에 이미 밥은 다 풀어졌을 겁니다. 여기 이 자리에 앉으면 참 시계가 좋습니다. 높은 산을 앞에다 놓고 소나무 왼쪽에 있고 아주 좋습니다. 소나무 밑에 낚시 잘 된다의 정설을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 자리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솔방울 씨도 많이 떨어지고 송진도 떨어지고 일부 설에는 솔향을 고기가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근거는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유인밥 세 번째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찌 상단위에 약간 일렁일렁 거리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고기들이 반응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까지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자, 2단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단계는 조금 더 누르고 밥은 좀 작게 답니다. 집어밥은 2분에서 3분 사이에 회수합니다. 집어밥은 조금 더 압축을 줬기 때문에 밥이 풀어지는 속도가 좀 느려서 2분에서 3분 되겠습니다. 빈반을 땐 2단 입수가 잘 맞는데 이렇게 신수심으로 들어가 가지고 밥을 달아서 하다 보면 2단 입수가 잘 안 나타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고기들이 끌고 들어가는 경우는 무조건 2단 입수가 안 나타나고 수심이 깊기 때문에 뒷줄이 짧아져서 그만큼 뒷줄의 역할이 약해서 안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입질이 이상하면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2분 정도 경과했기에 밥을 회수하겠습니다. 이제는 집어밥 두 번째입니다. 자, 한쪽 밥은 약간 세게 눌러주고 밥이 2, 3분 걸려서 풀어지게 하고 한쪽 밥은 유인밥과 같이 집어밥으로 달아줍니다. 그러니까 밥을 달았을 때는 2단 입수가 안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2단 입수가 안 생기더라도 빈바늘로 2단 입수가 나왔으면 그대로 수심만 맞으면 맞았다라고 가정하고 그대로 사용하시고 후일에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가서 수정하시면 됩니다. 반응이 왔습니다. 반마디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까만마디가 다 올라왔다 들어가고요. 지금 우리는 미끼밥을 쓴 것이 아니라 집어밥을 썼기 때문에 입질을 꼭 유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상황인가를 지켜보는 겁니다. 자, 건드리기는 하는데요. 아직 우리가 집어밥을 썼기 때문에 밥은 다 풀어진 것 같습니다. 자, 회수하고 밥을 좀 많이 넣기 위해서 깊은 수심이라서 밥은 좀 들어가야 되니까요. 대신 조금 더 눌러주는 것 뿐입니다. 풀리는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눌러주고. 자, 세 번째 집어밥이 들어갔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두 번째 집어밥에서 반마디 올리는 입질과 당기는 입질을 봤습니다. 이번에도 따라 들어가기 때문에 2단 입수는 안 일어났습니다. 중간에서 건드렸습니다. 막판에. 그래서 2단 입수가 안 생겼습니다. 자, 빨았고 다시 좀 빨았고 약간 왼쪽으로 밀고 가네요. 올라오고 저는 고기를 12시 방향에서 끌어들여야 됩니다. 그런 낚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2시 방향에서 좌우로 15도 정도 수준에서 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찌 밑으로 고기를 끌고 들어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 그려서 설명드렸던 깔때기형으로 끌고 들어온다. 수직적으로 깔때기, 수평적으로도 전체적으로 퍼져서 안으로 들어가게 충실하게 작업이 되면은 아무리 4m래도 반응이 오죠. 아이고, 올라오다가 끌고 갔습니다. 우리 이게 집어밥을 한 건데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 이것도 장구 좀. 낚싯대를 저 깊은 속에서 나온 놈입니다. 향순이라 그러죠? 향순이 새끼가 나왔습니다. 가서 언니 오고 와라. 그렇게 낚시꾼들은 장난 놀죠. 작은 놈 나오면 누나 데리고 와라 그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미끼밥을 넣어보겠습니다. 아직 2단 입수가 계속 고기들이 건드리는 바람에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이제 미끼밥을 할 때는 입질밥을 쓸 때는 알을 콩알 형태로 만들고 바늘을 훑어서 올립니다. 그리고 걸어줍니다. 이젠 집어보다도 중요한 것은 미끼이기 때문에
하나는 문대주고 하나는 모지게 해서 이렇게 두 개의 형태들이 조금 다르게 달아줍니다. 밥이 풀어지는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겁니다. 확실히 깊은 수심이기 때문에 미끼밥만 집어넣으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렇게 미끼밥보다는 조금 더 크게, 집어밥보다는 약간 작게 해도 되고요. 중간서부터 풀어지게 해서 들어오는 거고, 하나는 바닥에서만 풀어지게 합니다. 고기의 반응 속도가 느리죠? 깊은 수심이라서 그렇습니다. 깊은 수심은 고기를 끌고 들어가야 됩니다, 무조건. 자, 끌고 들어가지 않으니까 입질이 안 들어오죠. 한번 띠꺽띠꺽하고 말았어요. 자, 이번에는 집어밥이 들어갔습니다. 같이 집어밥 하나와 미끼밥 하나가 들어갔습니다. 바닥에 있는 고기가 밥을 먹는 거는 그렇게 입질이 좋지가 않습니다. 따라 들어가는 고기가 밥을 먹으면 찌가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따라 들어가는 고기를 유도해 나기 위해서 집어밥 하나와 미끼밥 하나를 씁니다. 근데 집어밥은 그렇게 크게 달지는 않습니다. 밥이 크게 계속 달면은 고기들은 많이 들어옵니다. 아까와 같이 크게 달면은 고기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낚시가 지저분해집니다. 깔끔해지가 않고. 계속 빨고 들어가네요, 오늘. 붕어인데 빨고 들어가네. 생기긴 잘생겼네요. 붕어입니다. 어떻든 초기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입질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계속 그래도 초지일관 난 널 믿어 하고 해보십시오. 이제 달라집니다. 처음서부터 입질이 좋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밥의 형태가 틀리죠? 하나는 미끼밥의 형태로 달았고요. 위에만 눌러줬고요. 하나는 집어밥의 형태로 달았습니다. 자, 요번에도 집어를 하면서 미끼밥이 같이 들어간 형태입니다. 2단 입수가 짧게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낮은 곳에서는 빨리빨리 고기가 접근하기 때문에 쉬운데 깊은 곳은 끌고 들어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입질의 패턴이 초기에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근데 밥을 계속해서 주게 되면 고기들이 자리가 잡힙니다. 찌오름도 깨끗해집니다. 특히 야간엔 더 그렇습니다. 오늘도 333 운영의 기법에 대해서 적용을 해본 결과 4m 수심에 가까운 곳에서도 333의 기법을 충분하게 했더니 입질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원하는 입질은 아닙니다. 찌오름도 원하는 상태는 아닙니다. 자, 올라왔습니다. 한 마디 올라오고, 이번에는 3마디 정도 올라왔습니다. 향어네요. 정확하게 고기를 통제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편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하고 뜰채를 떠내시는 방법, 잡으실 때는 수건 같은 걸로 밑에서 해야만 미끄러지지가 않아요. 머리 부분을 잡고
가만히 있어. 빼줄게. 조금 기다려. 그렇지. 아이고. 요번엔 조금 입질이 낮았습니다. 다음 집어밥은 은행알보다 조금 작게 은행알 정도 크기로 해서 넣어서 풀어지면서 들어가게 합니다. 자, 세 번째 고기를 만나보겠습니다. 입질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찌오름도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섰다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짧게 나타납니다. 2단 입수가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르는 힘이 워낙 약하고 반대로 들어가는 힘은 초기에 다 들어가 버리고 거기다가 고기가 건드리면 그거마저도 안 나타납니다. 자, 마지막 손님 맞이해 보겠습니다. 손님 어서 오세요. 밥이 준비됐습니다. 식사 준비됐습니다. 맛있게 드셔도 됩니다. 고기 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낚시하세요. 조용히. 시끄럽게 하면 안 되고 주변의 고기를 요동시키지 말고 조용히 불러서 조용하게 끌고 들어가서 너만 먹어 하고 주면은 고기가 들어옵니다. 물론 유료 낚시터의 경우의 얘기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고기들이 이미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에 충분히 깔려 있기 때문에 아까와 같이 333의 기법을 쓰시면 고기들이 차근차근 들어옵니다. 자, 3분 이상 기다렸는데 그냥 주고요. 이제 마지막 밥 다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 집 짠집이라고 고기가 잘 안 붙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짠집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죠. 밥은 있으니까 짠집 아니라고 보여줄게요. 자, 밥을 조금 더 크게 다시 달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입질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미끼가 작았을 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미끼가 컸을 때 나타나는 현상, 그것도 적당하게 조절하는 방법 등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밥을 마지막으로 던지는 것은 미끼가 겉에는 집어밥의 형태고 속에는 많이 눌러서 미끼밥이 되는 형태, 그런 형태로 두 개의 미끼를 같이 썼습니다. 그래서 집어형 미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또 빨고 들어갔습니다. 또 향순입니다. 작은 향순입니다. 손가락으로 이렇게 살짝 걸어주시면 됩니다. 당기면 같이 따라 들어가고. 자, 마지막 향순이가 나왔는데 그냥 빨았습니다. 자, 이거로 주간 낚시 일단 정리하고 이따 야간 낚시 때 찌오름의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낚시는 행복이다.